가장 좋은 거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페이드예요. 언페이드보다는 페이드가 당연히 좋죠. 근데 인턴십을 해야 되는데 이 인턴십에서 뭐 큰 사고만 안 치고 문제만 없었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 job offer를 permanent하게 받는 확률은 99%예요. 그러면 이 인턴십을 어떻게 받느냐? 이 인턴십을 기초로 받습니다. 그래서 2학년에 3학년 갈 때 인턴십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에 가면은 유학생들이 생각만큼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면은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생각만큼 그러질 않아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인턴십은 그러면은 2학년 끝나고 하는 인턴십을, 왜냐면 2학년 끝날 때쯤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도 정하지 않은 상태예요. 디클레어하지 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차피 sophomore 끝날 때쯤에 전공 디클레어 해라 라고 이메일이 오니까요. 그럼 이거 뭘로 결정을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1학년의 GPA와 2학년 첫 학기 정도의 GPA, 그리고 이때 하는 인턴십이에요. 당연히 인턴십의 퀄리티는 뒤로 갈수록 좋아지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거보다는 이게 중요하고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인턴십을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언페이드도 해도 돼요. 언페이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걸 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1학년 끝날 때 인턴십을 한다는 얘기는 언제 그 인턴십을 구할까요? 이때랑 똑같아요. 1학년 되자마자입니다, 사실상. 아니면 한 학기 끝나기 전에, 아니면 끝나자마자 이때요. 즉,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첫 번째 인턴십을 안 하니까 첫 번째 인턴십을 유관기관에서 언페이드라도 정말 의미 없는 거라도 안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인턴십, 즉 2학년 끝나고 하는 인턴십에서 좋은 인턴십을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당연히 이것도 굉장히 낮은 거, 아니면은 후순위, 남들보다 늦게 알아보면은 좋은 것들은 다 채간 거죠. 그러면 이때 인턴십이 정말 중요한데 3학년이 끝나고 하는 거는 거의 뭐 구직 활동이 90%라고 봐도 됩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어디 저기 푸드락가에서 운동화 파는 데에서 알바했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뭐 내가 원하는 쪽의 인더스트리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건 뭐 제가 장담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추를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서머 잡이 중요한데 컬리지도 사실은 똑같아요. 언제가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많은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면 시니어 되는 여름방학, 그때 뭐 하는지가 중요하대. 사실상 그때 뭐 하는지가 중요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그 전년도 여름방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중요할까요? 그 전년도에 무엇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커리어를 빌드업 해가는 게 대학교 3년 동안에 1, 2, 3학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면 결국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냐면 지금 웨비나를 보시는 이 49분의 분들은 다 대학교를 잘 보내시기 위해서, 그죠?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를 잘 보내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어떤 직장을 첫 직장으로 가지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일맥상통한 면이 없지는 않으니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거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9학년 끝나고 나서요, 여름입니다. 그러면 9학년 끝나고 나서 여름을 의미 있게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사실은 준비하는 게 맞죠.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찾느냐? 그것이 바로 선생님과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생들은 네가 좋아하는 거에라고 하면 애들 다 뭐라고, 남자애들은 한 절반은 뭐 하냐면 나는 게임 디자인 하고 싶어 이래요. 아니면은 뭐 나는 뭐 웹 디자인 하고 싶어,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합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하고 싶어, 뭐 이런 얘기합니다. 심지어 제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유튜버 해가지고 막 100만 팔로워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참 암울했습니다. 암울했는데 학생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노출시켜주는 게 역할입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한테 맡기면 안 돼요. 학생한테 맡겨놔서 잘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추천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어떤 인풋이 중요한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님 아버님이 그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율배반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머님 아버님은 독서에 전혀 관심 없는데 너 오늘 책 읽었어? 책 왜 안 읽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이들은 읽을 이유를 본 적도 없어요. 집에서 읽는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거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보기엔 어머님도 뭐 일정 부분 역할이 있으시겠지만 아버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아버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아니면 어떤 이런 필드에 대한 이해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해시켜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리딩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코딩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이들한테는 코딩은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재밌을 수도 있지만 제 학생 중에서 정말 재밌어하는 아이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 말려도 해요. 뭐 누가 하라고 강요도 안 했는데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는 무의미한 하나의 뭐 어떤 또 과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성공을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봐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결국에 정답은 책이거나 아니면 책의 내용을 갖다가 굉장히 어떤 잘 만들어 놓은 이런 그 렉처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예전에는 텍이라고 해서 테드가 굉장히 유명했지만 저는 사실 테드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테드도 이제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분야도 넓어지고 TEDx도 생기고 하니까 콜라보레이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제가 보기엔 조금 제가 아주 처음 한 10몇 년 전에 들었을 때보다는 조금 저는 좀 흥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에 듣는 게 뭐냐면 구글톡이에요. 구글톡. 구글톡스 가면 정말 재밌는 렉처도 정말 많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구글톡스 보고 너무 재밌으면 그 사람이 쓴 최근의 책을 찾아서 읽어요.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그 북 리뷰들이 있어요. 북 리뷰. 이런 쪽을 학생들한테 노출시켜주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아마 1번, 2번, 3번의 순서로 3번. 내 순서로 제 생각에는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Future of Work. 첫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미래의 직업이 어떻게 변하는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대부분의 업종이 모든 속해서 뭐 청소하는 사람이 뭐 디지털 할 필요는 없으니까 요리하는 사람이 디지털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는 대부분의 돈이 되는 산업들은 테크놀로지가 스케일링한다. 이 스케일링이라는 단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케일링이 굉장히 뭐 내가 이만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거. Zero Margin Society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었어요. 뭐냐면 양말을 쉽게 얘기하면 양말을 100켤레 만드는 돈하고 양말을 100만 켤레 만드는 돈하고 사실상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니 어떻게 이 가격에 이 물건을 뿌리지? 이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마켓컬리에서 회원 가입하시면은 뭐 10,000원짜리 이거 100원에 드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얘기해요. 왜냐면 이 물건을 100개를 만드나 100만 개를 만드나 뭐 100만 개는 좀 오바네요. 뭐 10,000개를 만드나 100만 개를 만드나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말 같은 거 개당 100원이에요. 보면은 지금 요즘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왜 그게 가능하냐. 물론 좋은 건 아니죠. 이제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으니까. 근데 아무튼 뭐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테크놀로지가 무한대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기요에서 주문하듯 배민에서 주문하는 게 배민에서 100번 주문한다고 해가지고 배민에서 일을 적게 하고 100만 번 주문한다고 배민에서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니죠. 그게 바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참고로 이거 여담이지만 배달의 민족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인터넷에서 웹사이트에 주문하면은 이거를 실제로 가게로 연결해주는 방법이 없어서 직원들이 웹사이트를 계속 이렇게 리프레시하면서 보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 음식점에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에서 이거 치킨 교촌 치킨 배달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직원이 들어왔네? 우선 교촌 치킨 전화해가지고 어디 주소로 지금 배달해 주세요라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안 된 겁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automation입니다. automation of work, 자동화요. 이건 뭐 당연하죠. 그러면 없어질 게 뭘까요? 없어질 것은 자동화로 없어질 거 이미 많이 없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automation, 그럼 단순 작업들은 일단 다 바뀝니다. 또 바뀔 건 뭘까요? 인간의 오류로서 가장 큰 참사가 일어날 만한 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뭐 수술도 포함될 수 있겠고 비행기 조종, 그렇죠? KTX 같은 이런 사람이 졸면은 막 몇백 명, 몇천 명 죽을 수 있으니까. automation of work. 그러면 이것의 결과는 뭐냐면 테크놀로지가 타임을 free up 합니다. free up the time. 시간이 여유로워져요. 그러면 일어나게 되는 게 이게 사실은 화두기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Forbes-G에서 나왔던 것도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직업들이 대부분의 직업들이 part-time based가 돼요. part-time based.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project based가 돼요. 프로젝트별로 뭐 8개월짜리 job 당연히 거기 있지 않아요. 대부분 다 온라인화돼 있죠. 세 번째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hybridization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회사로만 지금 이거 쓰고 있으면은 그런 그 건물들은 10년이면은 다 버려질 거라고 그래요. 회사로 쓰다가 낮에는 회사로 쓰다가 저녁에는 이것을 무슨 뭐 컨벤션 센터로 쓴다든지. 결국에는 뭐냐면
내 고유의 데스크가 없죠. 지금도 많이 좋은 회사들 가면 없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내 테이블이 없어요. 사실상 아무데나 가서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것이 아마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노동하는 사람들의 후보군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여러 명 모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링크드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제자가 취직했다는 그 회사가 그런 거죠. 인터넷으로 내가 이 능력과 내가 지금까지 한 프로젝트를 올리면은 그걸로 검색해가지고 내가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한테 컨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발리에 살건 저기 어디 투스카니에 살건 그 친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인터뷰도 이제 하고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포스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을 20대 중반에 고용해가지고 60대까지 쓴다 이런 개념이 아예 없어져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점입니다. 이거는 Future of Work 굉장히 재밌는 그 적이었고 한번 보시면